개념형 123쪽에 5-3번. 123쪽에 5-3이요? 네. 125쪽에 7-2번. 7-2요? 6-3번. 잠깐만요. 7-2랑 6-3번. 5-2번이에요. 6-3, 5-2요? 네. 네. 6-1이요. 6-1이요. 네.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끝? 6-2. 6-2. 개념 유형은 이게 단가요? 네. 그러면 베이직스는요? 97쪽에 그거도 숙제 아니야. 102부터 104 아니에요? 숙제? 104쪽이 22쪽이요. 22번. 104 네, 쪽에. 네, 잘 알아들었어요. 네, 자. 103쪽에 18번. 103 쪽에 18번. 네. 이 정도? 여기 질문이 적다는 얘기는 그래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여기 질문이 적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어디부터였지? 질문이? 5-2번부터였나? 맞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2번에 서로 다른 세근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2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식을 쓸 수 있냐?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근이 2라는 걸 알고 있죠?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8, 4a,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2, 4a 이렇게 돼서 더하니까 10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원래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어지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원래 조립제법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얘가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 2로 나누면 되잖아. 이미 근이 2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 2, 그 다음에 1, 2, 2, 4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게 더 불편한 문제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안 해야 되겠네요. 네.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차피 지금 근해 공식을 또 대입해야 되잖아. 네, 저거를 하면은 그럼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할게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면은 합은 각 근의 합은 2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는데 식이 요거였으니까 얘 부호 반대여서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을 먼저 할까요? 다 곱하면 2 알파 베타가 네, 4죠.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네, 지금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 이거 대입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두 근을 곱한 다음에 계산하는 걸 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2알파, 2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이렇게 한 게
얘는 1차 식이 없었으니까 0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얘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어차피 대입해야 되는구나. 얘는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2였으니까 요건 의미가 없네. 네. 그냥 계산할게요. 그러면 자, 얘를 변형해서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알파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반대로 써야 되는구나. 반대로 쓸게요.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자, 요게 2. 근데 이게 아까 조립제법 한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근을 구하려면 근데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군요. 네. 합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끝났죠, 그러면. 괜히 하고 있었네. A는 마이너스 1이고, 합이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2예요. 네. 저는 괜히 근을 구하고 있었네요. 답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게 5-2번이었고요. 괜히 열심히 계산했네.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답은 그냥 나왔을 텐데. 자, 그 다음에 5-3번이요. 두근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두근을 가르쳐 준 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랬는데 대입하셔야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8. 이렇게 식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 a,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2. 자, 이렇게 돼서 연립 방식을 하면 위아래 더하면 2a가 10이어서 a가 5고, a가 5니까 네, b는 3이고, 그래서 a, b를 구했는데, 자,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대입을 하시면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a가 아니죠.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얘를 조립제법만 이걸로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 5, 그 다음에 뭐가 빠졌다? 2x제곱 안 썼네? 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었죠? 1, 5,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먼저 하면, 그럼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1로 하면 1, 그 다음에 1, 5, 5, 3, 3, 0 이렇게 돼서 나머지 두 분이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분의 곱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죠. 네. 그래서 답은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나요? 쓰고 있어요? 우선 쓰세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방정식은 근 알려주면 무조건 미지수가 있으면 대입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야지 뭐 그 다음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계속 유념을 해주시고, 뭐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함수도 마찬가지죠. 가르쳐주면 무조건 집어넣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는 없어, 방정식이나 함수는.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거 3개 다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시작을 해봅시다. 자, 6-1번 3차 방정식 요거가 네, 지금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네, 실수 A 값의 범위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가 있고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조리제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조리제법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보이는 게 좀 있어야죠.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3A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조리제법에서 0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2를 곱해야지 된다는 것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을 어차피 해도 1분의 마이너스 6A여서 어차피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되고 또 여기 A 붙은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약수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게 2가 보이죠.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 8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0이 되나 근데? 2를 대입하면 3A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6A 24 되죠? 네. 그래서 0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됐으면 자 조리제법을 하죠. 플러스 10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돼서 2로 나누죠. 자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얘는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3A 그 다음에 6A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차식이 보이죠? 그래서 2차식을 쓰면 6x 플러스 3a는 0인데 이게 지금 모두 실근이니까 지금 얘 두 개 나오는 값도 실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쓰셔야 되는 거죠. 중근이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9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a죠.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네, 마이너스 9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는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2번이요. 얘는 허근을 가져야 돼요?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조립제법이 되나? 얘는 안 되지 않아? 허근을 가지려면? 자, 그러면은 K제곱에 내가 여기다가 K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안 되지 않나? 조립배 제법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124 보자. K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K를 대입하면 네.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어차피 약수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문자니까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이런 걸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자, 근데 어차피 1을 대입하면 X제곱이 K제곱이 절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안 없어지는 줄 알고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K를 대입을 하면은 안 없어지죠. 아니다. K를 대입하면 없어지죠. 네, 그래서 K로 조립제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이랑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서 k로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되고 다시 1이 되고 k가 되고 k가 되고 k 제곱이 돼서 0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얘만 보시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인데 이번엔 허근이죠? 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4 k가 0보다 작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4분의 1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6-3번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3차 방정식에서 네,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서 얘도 뭐 대입할 수 있는 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여야죠. 그래야지 4m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조리제법을 또 하고요. 2m 플러스 16 플러스 4m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요거 전개하면 2m이어서 얘랑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을 하시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16, 2m, 마이너스 4m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식으로 쓰면은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m은 0.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얘가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아니면 x-2가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얘가 중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에다 대입하시면 되니까 네, 16 마이너스 2m 그래서 m의 값이 8 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지금 x 플러스 2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얘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x 플러스 2로 돼야죠. 그러면 얘는 x가 되고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더하니까 2 플러스 m이 8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m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4.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는 되실까요? 네. 요 중에서도 정기평가에 나오긴 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 다 설명 다 끝난 거죠? 네. 다음. 아니 7-2는 있어? 아, 여기 있었구나. 네. 자, 7-2번. 자, 7-2번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수족관에 320파이 세제곱미터의 물을 부었더니 수족관의 위에서부터 3m 남도록 물을 채워줬을 때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가 같대요. 근데 320파이를 채웠더니 그럼 요 길이는 r 빼기 3이어야죠. 그래서 부피 구하는 식으로 쓰니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r 빼기 3이고 그걸 곱한 게 320파이 요게 식이잖아. 자, 그래서 파이는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전개를 하니까 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0은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3차식이 됐으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 찾아야죠. 네,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겁나게 많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네,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런 게 있을 거예요. 32, 이런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되나요? 10, 20 다 돼요. 네. 자, 이제 대입해야 될 거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찍어야지 우선. 네, 자 우선 찍었을 때 비슷한 숫자가 나오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눈치상으로는 얘 정도 되죠. 요 사이 되겠지 얘란이. 네, 눈치상으로 대충 생각했더니 4까지는 세제곱이나 제곱을 해서 320 안 나와. 네, 세제곱을 하든 제곱을 하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8이죠? 네, 자, 네, 8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8, 10, 16 이런 것만 3개만 대입해봐도 네, 확인은 돼요. 근데 느낌상 8인 게 보이니까. 네, 자, 그래서 8을 대입을 하니까 네, 64 곱하기 8을 하면 몇이야? 4, 8에 32, 그 다음에 6, 8에 48, 512? 512에 마이너스, 네, 64 곱하기 3? 하면 몇이야? 3, 4, 12, 6, 3, 18, 192? 그래서 192를 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시작을 하시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20을 8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네, 그러면 8이 되고, 5가 되고, 40이 되고, 40이 돼서 320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몇 개 좀 풀어보다 보시면, 얘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0 다 플러스죠.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무조건 허근이야. 네, 다 플러스일 때는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근이기 때문에 길이 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 그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답은 네. 반지름이 8이라는 걸 아니까 수족관의 원래 높이도 8이겠죠. 네,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요령 있게 좀 푸셔야 된다. 안 그러면 대입하다가 날 새죠.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베이직 셈 남은 거 하면 되죠. 지금 18이랑 22만 하면 되는 거죠? 네. 18번은 보기차식이죠.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우리는 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보기차식이라 할 필요는 없지. 얘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치환해버리셔도 되잖아. 그럼 얘는 a제곱이 마이너스 4야? 그럼 a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는 x제곱이 2i일 거고 다른 하나는 x의 제곱이 네 마이너스 2i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면은 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뭘 제곱해서 지금 요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돼야 되나? i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네 안 되네. 계산해야 되네. 자, 안 나오네. 나올 줄 알았더니 해야 되네요. 이거 근해 공식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x 4제곱에 플러스 4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되는 문제였군요. 네. 쉽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 그래서 얘 근해 공식 넣으면, 네, 그러면 짝수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a분의, 그러니까 1분의니까, 나누기 2하고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1, 마이너스 ac니까 2,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얘랑 보면 얘 부호만도 다르잖아요. 얘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i.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해보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해보면 그냥 이제 보여요. 네. 안 보이면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총 4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나하나씩 다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우리 뒤에 부분 배울 때 답이 4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쓰면은 오래 걸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복부 동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x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2. 그래서 얘를 2로 묶고 변형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죠, a로. 그러면은 2a 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죠. 인수분해를 하니까 저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a가 하나는 2분의 5고요. a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시 대입하면, 자, 이렇게 쓰시고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죠. x를 곱하죠. 2도 곱하죠. 인수분해를 하죠. 이렇게 하니까 x의 값이 하나는 2분의 1이랑 x의 값이 하나는 2가 나오고요. 얘도 x를 곱하면 x제곱에 플러스 1에 넘길게요, 그냥. 그러니까 x는 1로 되니까 마이너스 1 중분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랑 이렇게.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뭐 대칭형은 정기평가에 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이게 풀이는 다가 되는 거고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 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했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2차 방정식도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원래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가 알파고 근이 하나가 베타면,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쓸 때 뭐 이렇게 쓰죠. 방식은 똑같은 거여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내서 이 자리가
합의 부호 반대가 되고 이 자리가 곱이 되는 거잖아. 네,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였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구하는 식은 원래 뭐였어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얘는 a분의 c였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근이 그러면 3개가 있겠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감마가 있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얘도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 있고.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호 읽는 거를 좀 알아야 되긴 하겠죠? 네, 감마랑 한글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하겠네. 정리인데 그렇지. 자, 이제 수학을 하시면서 나오게 되는 기호 표시예요. 읽을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원래 이제 알파벳이랑 뭐 이집트 문자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이제 이집트 문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옆에다가 친절하게 한글로 표시를 해놨죠? 네, 자, 알파, 베타, 감마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데이터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델타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필요 없고 세타 알아야 돼요. 세타는 나중에 그 각도 표시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쭉 필요 없고 파이는 아시죠? 근데 이제 파이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나와 있는 파이는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학기 부분의 집합을 배우면 예, 이 파이를 배워요. 공집합 표시를 해서.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고, 요번 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오메가 알아야 돼요. 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메가 공식을 이제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3차 방정식 마지막에. 네,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고, 2학년 때 되면은 그 위에 보시면 시그마? 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읽는 거 한글 연습하려고 네, 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긴 하지만 그런 거만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얘가 감마다. 네, 자,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얘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 얘도 전개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서 배웠잖아요. 앞에 거 3번 곱하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곱하고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곱하고 뒤에 거 3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에 했던 전개 방식처럼 맨 앞에는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이면 마이너스가 다 생겨서 알파, 베타, 감마 이게 x제곱이고 x 앞에 개수는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니까 네, 그렇게 곱해주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고, 마지막에 뒤에 거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 예를 보시면 되죠. 네, 자, 예를 봤을 때 여기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여기가 식으로 원래 쓰면은 요 식으로 봤을 때 A, B, C, D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분의 B의 마이너스. 이게 세 근의 합자리가 되는 거고, A분의 C를 하면 두 근을 곱한 거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D의 마이너스를 하면 세 근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합자리, 두 근을 곱한 거의 합자리, 세 근을 곱한 거. 네, 이렇게. 근데 두 번째랑 네 번째만 부호가 반대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좀 외워두시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계속 요거 가지고만 풀어요, 이제. 요것만 확인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 알아두시고, 밑에 나와 있는 요게 방금 제가 전개를 한 방식이죠? 그래서 전개를 저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식에 켤레근의 성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켤레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지금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요. 네, 근데 근을 하나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을 하나만 모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을 하나만 모르면 B나 C나 D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려주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근을 먼저 구할 수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문제 나오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필수예제 8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8번을 보시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해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먼저 무조건 세 근의 합을 쓰시고 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고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얘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세 근을 곱한 거는 얘 부호 반대니까 1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전개하면 앞에 거 3개 곱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번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뒤에 거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값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얘는 1이고요. 여기 잘못 썼네. 플러스인데. 네. 자, 얘는 뭐냐? 마이너스 1인데 있으니까 얘도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얘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개만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봐도 곱셈 공식을 해야 되겠죠? 네. 곱셈 공식 다 까먹진 않으셨겠죠? 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어차피 또 곱셈 공식이.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돼서 얘의 답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식이 얘가 달라진 것 뿐이죠. 방법은 똑같을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예제 8번이었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바꿔서 해야죠. 네, 뭐 3번에 나와 있는 것도 알파, 베타, 감마로 분모를 만드셔야 되는 거고, 얘도 알파, 베타, 감마로 분모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세제곱식 2번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 공식을 모르시면 뭐 다시 드릴 테니까 네, 공식 그 프린트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따가 얘기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우선은 얘를 보고 또 써야죠. 알파, 베타, 감마가 3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 감마가 1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요 근으로 하는 식을 새로 만들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요 자리가 합자리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요 자리가 두 근을 곱한 거의 합자리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요 자리가 세 근을 곱한 자리였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번호를 제가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매겨놨다면, 그러면 1번은 이거 3개 더한 거에 부호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이게 될 텐데, 대입하니까 6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6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개씩 곱한 거를 다 더해야 되니까 2개씩 먼저 곱해보니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죠.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알파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세 개를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뭐가 되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랑 얘는 6에 2개씩 있는 거니까 6이고요. 3, 네, 7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7이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시죠. 네, 그래서 세근의 곱을 해줘야 되는데, 세근의 곱은 아까 방금 전에 이거 전개하는 방식 기억나시죠? 네, 전개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시면 알파 베타 감마에 그 다음에 2개 곱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가 1이고 마이너스 2고 3이고 1이어서 3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3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0이 식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네. 3차식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원이기는 해요. 네. 원래 알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여서. 근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계산을 하시다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답은 맞나? 네. 맞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요게 이제 128페이지였고, 다음에 10번. 설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뿐이 못하나? 자, 지금 얘는 켤레근을 가르쳐 줬을 때, 네,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근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니까 우리는 감마만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요 자리의 값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곱한 건 4여야 되는 거예요. 얘 부호 반대니까. 네, 그래서 얘를 곱하면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9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거기에 감마를 한 게 4란 얘기잖아.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4니까 감마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세 근을 다 알아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3개 다 더한 게 얘 부호 반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7이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7. A가 그래서 마이너스 7이에요. 그 다음에 2개씩 곱하고 더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방금 했죠? 4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6이겠죠. 10이죠. B는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셔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2번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얘가 알파면 베타는 1-r일 거고, 감마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x제곱이 없죠, 이 식에서는.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x제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한 근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으면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되니까
얘랑 얘 두 개 곱하는 거 이제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합차 공식 하면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부호 반대로 집어넣으니까 b는 그냥 4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두 분을 다 곱해야 되니까 우선 이거 곱한 게 2였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이용해서 풀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켤레근을 이용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10번이었고요. 네, 설명을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기까지 131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유형은 두 개뿐이 없지만 설명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기호표를 보여드렸지만 오메가 표시가 이제 나오죠?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오메가 공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세제곱은 1 이거를 허근의 성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허근 부분을 이제 우리는 오메가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근 부분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 뭐냐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x의 값이 하나는 1인 거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식인데 둘 다 플러스죠? 얘 무조건 허근이에요. 자, 여기서 원하는 허근의 성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허근일 때에는 이 x를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식을 따로 쓰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값 좀 외워놓으라 그랬어요. 네, 이거 자주 나온다고. 여기에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그럼 오메가 근해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올 거예요. 근해 공식을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근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인 거고, 우리는 이거 허근일 때 켤레복소수를 생각한 거니까 다른 한 거는 오메가 반 거죠. 네, 켤레복소수를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밑에 있는 얘를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얘를 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요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한 거고요. x가 지금 오메가였으니까 허근이. 네, 그래서 요거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이게 허근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메가 대입한 거죠. 인수분해 한 거에서.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요 식에서 보면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이 있겠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부호 반대가 두 분의 합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를 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이 식에서 두 분의 합이고, 얘는 두 분의 곱이겠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한 게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얘랑 얘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자, 제가 여기에서 뭘 생각할 거냐면, 요 두 개를 넘겨볼게요. 네. 두 개를 넘기지 말고. 여기에서 1만 넘길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옆에 있는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 뭐만 달라요? 얘랑 얘만 다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죠. 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아, 모르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요거 제곱하면 얘 나와요. 그냥 계산하시면. 그래서 근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는 있어요. 네, 어차피.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역수한 거에 실수화하면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 역수화, 이게 오메가 분의 1이면 빨간색으로 쓰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얘 실수화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 나와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는 같은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둔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에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걸 이용하셔서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용하시든 상관없고요. 네, 한마디로 다르게 이용해서 풀어도 틀린 거 아니야. 네, 또 답이 하나로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풀이 과정이 그냥 요걸 이용할 수 있냐. 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 자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이 단어는. 그래서 이용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차이는 뭐야? 아까는 x세제곱이 1이었는데 얘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네, x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얘가 오메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거기에서 또 그러면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얘 부호 반대니까 1이고, 두 근의 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얘도 1이죠. 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근도 구해보면 얘도 근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 식이 아까 위에 거의 차이는 아까 근이 있었잖아요. 얘 차이는 요 앞에 요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루트 3i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근을 또 구할 수가 있고요. 네. 방금 위에 있는 얘처럼 또 다시 다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제곱하면 그러면은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이렇게 유리화하면 또 마이너스가 붙는 값이 나온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에 대해서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메가 플러스 1일 때에는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일 때는 합이 플러스 1이다. 요거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제곱했을 때에는 네, 오메가 방한 거에 마이너스가 붙고, 당근은 무슨 네, 그 다음에 네, 분수로 역수했을 때에도 마이너스가 생긴다. 네, 이렇게 우선 외워두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당근이면은 뭘 살라고? 네. 당근이면 뭐 사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뭘 파는 거야? 자, 그래서 저걸 이용하셔서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외워놔서 푸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안 외웠으면 보면서 하셔야죠. 방법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4제곱인데 얘가 1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1이 되겠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는 오메가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 1이겠죠. 근데 얘를 외워놨다면 0이죠. 네. 허근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걸 외워놔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얘는
이제 아까 외워놨던 거 생각하면 차이가 뭐였어? 합이 마이너스 1이었고 곱이 1이었죠? 요거 보고 생각하셔야죠? 네, 합이 얘 부호 반대니까 네, 마이너스 1이고 곱은 얘니까 플러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전개하셔야죠?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답은 1이죠. 이런 식으로. 네. 외워둔 거를 이용을 하셔라. 네. 아직 못 외웠으면 외울 겸 문제 위에다가 써보면서 써놓고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외울 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필수예제 11번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을 보시면, 자, 이제 얘 외워놨냐, 이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전처럼 바꾸시면 되죠. 얘는 오메가겠죠. 얘는 1이죠.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고, 얘도 1이죠. 이해돼요? 오메가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네, 자,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걸 이용하시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합치면 0이잖아요. 이렇게 합쳐도 0이니까 얘만 남죠.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두 분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얘는 통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분하시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된 거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식이 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오메가고, 얘가 오메가 바랑도 같고, 오메가 제곱이랑도 같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바꾸셔서 계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먼저 푼 게 조금 더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쉬운 거를 먼저 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갖다 네, 다녀오세요. 네.